이란은 원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통상 페르시아로 불렸습니다. 팔라비 왕조를 세운 레자샤는 제국주의에 고통받던 구시대를 청산하고 현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1935년 국명을 아리아인의 땅, 이란으로 개명했습니다. 이란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의 친서방 국가였으며 우리나라와 관계도 좋아 1977년 테헤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팔라비 왕조의 연이은 실정 때문에 19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으로 집권하면서 반미 신정 국가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이란 하면 혁명 수비대와 억압적인 검은 차도르, 테러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선 떠오릅니다. 이란 내에서도 신권 통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과거 영광스러웠던 페르시아란 이름을 선호하며 고대 도시 페르세폴리스를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깁니다. 자유를 찾아 프랑스로 망명해야 했던 여성 작가 마르잔 사트라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자전적 작품을 페르세폴리스라고 이름지었습니다. 키루스 대제가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면 최대 영토의 부흥기를 이끌고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던 이는 바로 다리우스 대왕입니다. 키루스 대제가 서거한 후 장자 캄피세스 2세가 왕권을 승계했으며 그는 기원전 525년 프삼티크 3세가 다스리던 이집트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이집트인이 신성시하던 고양이, 가젤, 따오기를 선봉에 앞세우는 심리전을 펼치며 펠루시움 전투를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의 전통 신앙을 모욕하고 2000명 이상을 학살한 폭군이었다고 묘사됩니다. 그는 내친김에 부대를 둘로 나누어 서쪽 카르타고와 남쪽 누비아까지 쳐들어갔지만 이집트 주변의 혹독한 사막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사막에서 보급품이 끊기고 모래바람에 시달리면서 원정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퇴각 중 식량이 바닥나자 말과 낙타를 먹었고 이후엔 제비뽑기로 부대원을 한 명씩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본국에서 왕을 자처하는 가오마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캄비세스는 급하게 회곤하던 중 실수로 칼에 허벅지를 찔리게 되었고 상처 감염으로 객지에서 급사했습니다. 대를 이을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요 7가문의 수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새벽 일출 때 첫 울음소리를 내는 말의 소유자를 왕으로 뽑는 방식으로 장군 다리우스가 선출되었고 그는 가짜 왕 가오마타를 처단했습니다. 다리우스의 즉위 과정은 높이 60m 암벽에 위치한 베이스튼 비분에 자세히 새겨져 있습니다. 평원에 가파르게 솟아오르는 베이스툰산은 신들의 장소를 뜻했으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위치한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베이스툰 비문은 가로 25m, 세로 15m 크기의 총 414줄의 문장으로 3가지 언어, 엘람, 바빌론, 페르시아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35년 영국의 롤린스 경은 목숨을 걸고 탁본을 떴고 20년 동안 연구 끝에 해독을 성공했습니다. 베이스툰 비문은 로제타 스톤만큼 고대 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는 중요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문에 따르면 다리우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부분의 속국에서 반란이 발생했고 2년 동안 반란을 진압하는데 전력 투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19번의 전투를 치러 승리했으며 9명의 반역 주동자를 처단했다고 기록됩니다. 발밑에 짓밟힌 인물은 다리우스와 대립했던 가짜왕 가우마타입니다.
다리우스는 요새화된 성에서 항전하는 바빌론을 진압하는데 가장 애를 먹어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바빌론의 내부 분열과 배신자 덕분에 겨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전을 끝낸 다리우스는 에게의 도시들과 트라키아 동부 지역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는 이후 니치에 집중해 파괴되었던 고대 도시 수사를 재건하고 행정 수도로 삼았습니다. 수사는 거대한 제국의 중앙에 위치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총 길이 2700km에 이르는 왕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도로에는 역참이 30개가량 위치해 가장 먼 곳에서도 긴급한 서류가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궁전은 레바논 삼나무, 간다라 티크나무, 사르디스 금, 코라스미아 청금석, 이집트 은, 누비아 상아, 세계 곳곳의 고급스러운 자재를 이용했으며 그리스와 바빌론의 장인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왕궁 중앙홀은 황소 형상의 기둥들로 웅장하게 장식되었으며 이는 그리스 신전 건축에서 사용되던 포르티코 양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화려한 채색 타일로 꾸며진 사자, 그리핀의 모습은 바빌론의 것을 그대로 모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의 입상은 이집트 상형 문자와 아카드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수사 근처에 위치한 슈슈타르의 관계시설로 페르시아 제국의 천재적 건축 기술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9개의 거대 수문, 3개의 댐, 콰나츠로 불리는 수로를 통해 카룬 강물을 도시 주거지에 공급했습니다. 강물을 조화롭게 이용했던 아름다운 고대 페르시아의 건축 기술이 매우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또한 다리우스는 이집트에서 나일강과 홍해를 잇는 운하를 파서 유럽과 아시아를 백길로 관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수에즈 운하의 시초를 이미 시작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영토가 워낙 광대하다 보니 제국을 30여 개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하는 사트라피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총독은 각 지역 행정과 사법을 다스리는 재량권을 가졌지만 새해 춘분 축제인 노르즈 기간 동안 사트라피의 사절단들은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고 사절단을 압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웅장한 제전의 도시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습니다. 건축물은 북쪽 산을 등진 14m 높이의 거대한 테라스 위에 세워져 있으며 경사가 낮은 지그재그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이는 말이나 낙타와 같은 진상품을 쉽게 운반하고 사절단이 건축물을 감상하며 경외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절단은 거대한 수호신 라마수가 지키는 왕국의 문을 통과하고 포르티코 회랑과 광장을 지나간 후 아련전 아파다나로 이어지는 계단을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 부조에는 조로아스트교에 신성한 사이프러스 나무, 아케메네스 왕조의 로제트 문양, 다리우스 왕을 상징하는 사자, 창과 방패로 무장한 이모탈 부대의 행진 모습, 그리고 진상품을 바치러 온 각국의 사절 행렬이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의 복식 스타일을 살펴보면 부채꼴 모자는 페르시아, 둥근 모자와 화살 가방은 메디아, 삼각형 모자는 스키타이로 말, 팔찌, 우류를 진상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머리띠는 박트레아인으로 낙타와 꽃을 가져왔고 꽃갈콘 모자는 아시리아인으로 그릇을 나르고 있으며 스모프 모자는 바빌로니아인으로 직물과 도자기를 가져왔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연회장 아파다나의 모습으로 수천 명의 사절단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내부는 사자, 황소, 그리핀으로 장식된 22m 높이 7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둥 부조에는 수행원들이 파라솔로 왕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모습과 왕자에 앉아 사절단을 만나는 다리우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아련전 모서리 바닥에서는 다리우스의 지적을 기록한 금판 태블릿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리우스가 유럽 에게의 많은 도시들을 정복하자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의 도시국가들의 저항이 커져갔습니다. 기원전 499년 밀레토스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는 이를 도왔습니다. 다리우스는 더 이상 에게의 야만인들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원전 492년 다리우스 사이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1차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폭풍과 트라키아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1차 원정은 실패했습니다. 2년 후 다리우스는 다시 저항 세력의 중심지 아테네를 제대로 손봐주기 위해 2만 명의 군대와 600척의 선박을 동원하고 2차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모두 결과를 알다시피 페르시아군은 결사항전하는 1만 명의 아테네 병사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는 수많은 변방 지역 중 하나일 뿐 두 번의 전투를 졌다고 해서 페르시아 영토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중왕으로 잡아왔던 다리우스는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허풍 좋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다리우스는 식사 때마다 시종들에게 폐하, 아테네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기원전 486년 64세의 나이로 궁전에서 사망합니다. 6년 후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정복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30만 명의 대규모 다국적 군대와 선박 1300척을 이끌고 야심차게 3차 원정을 떠납니다. 영화 300이 이 3차 원정을 소재로 했으며 크세르크세스는 변태 미치광이 왕처럼 묘사되어 논란이 많았지만 제가 보기엔 나름 매력적인 캐릭터로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는 2배가량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명랑해전의 일본군처럼 좁은 수로와 물살, 전략의 열세로 그리스 연합군에 대패하게 됩니다. 저는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가 대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3차례나 승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살라미스 해전의 참패 후 페르세폴리스에 집거하며 궁정 건축에 몰두했고 아렌전 북쪽에 거대한 연회장 백주의 방을 건설했습니다. 연회장은 20m 높이 100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바둑알처럼 밑둥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진상받은 온갖 보물들을 쌓아놓기 위한 거대한 보물창고도 건설했으며 알렉산더 군대가 이곳을 약탈했을 때 실어간 보물의 양이 무려 당나귀 3만 마리 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궁녀들이 거주하는 하렘 안에서 향락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다가 아들과 친위 대장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바다무역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점차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근교 나크세 로스탐에는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 왕의 무덤들이 위치합니다. 무덤은 접근하기 힘든 바위 절벽에 십자가 모양으로 파여 있습니다. 무덤 입구 상단에 조각된 아우라마즈다 왕, 신하들이 조각된 부조입니다. 독특한 큐브형 건축물은 조로아스터교 브레탑입니다. 기원전 330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한 후 도시를 불태우고 파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도시는 재래의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군사적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무방했지만 페르시아의 자부심을 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폐허가 된 페르세폴리스를 바라보며 자신의 경솔한 결정을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수메르, 아카드, 구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로 이어졌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응원과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